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린 한 주였습니다. 여름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이들이 어디 사람뿐일까요? 꽃들도 나무도 하다못해 바람까지도 이 찜통 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열심히 몸집을 키우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속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소리 없이 익어가는 과일들. 힘들기는 하지만 더위가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더울 만큼 더워야 여름이 가거든요. 힘들 만큼 힘들어야 힘든 일들이 지나가는 것처럼요. 어머나, 눈 오고 바람 불고 꽝꽝 얼어붙은 대지를 보면서 여름을 기다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우리는 벌써 덥다고 여름을 투정 부리고 있네요. 뭐 투정은 아니고요. 좀 덥다 이거죠. 계절을 한 인생에 빗대어 본다면 여름은 어디쯤일까요? 청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장마와 살인적인 더위에 쩔쩔매면서 도시를 잠식하는 여름처럼 안식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청춘. 뭐 그러니까 청춘이기도 하겠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청춘은 여름의 다이렉트한 그 직선의 햇살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공기와 더위가 사람을 지치게도 하지만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좋은 시로 세상을 건너가는 시쿵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시를 통해서 한정된 삶을 넓혀주고 경험의 세계를 확장시켜주면서 다양한 삶의 양식을 체험시켜주는 시쿵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로 넓혀가는 삶의 체험. 시원한 계곡에서 얼음장 같은 시냇물 있잖아요. 그곳에 발 담근 것처럼 시원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7월의 더위 속에서도 시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시원한 바닷가의 수평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파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문학 프로 시쿵, 대문, 창문, 대청마루문 모두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시쿵 시즌4는 테마의 시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나 제목의 좋은 시들을 저희 해설과 더불어서 또 감상도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시를 이해하고 좋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시를 음미하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테마의 시들을 소개했는데요. 7월 한 달의 주제는 여름입니다. 여름 하면은 바다, 여행, 물, 폭포, 장마 등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름 과일에 관한 시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름 과일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과일일 거예요. 수박. 수박에 관한 두 편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시는요. 제가 언뜻 잠깐씩 소개한 적이 있는 시입니다. 수박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재미있는 시어로 표현한 시죠. 윤문자 시인의 수박이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수박 윤문자. 나는 성질이 둥글둥글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허리가 없는 나는 그래도 줄무늬 비단 옷만 골라 입는다. 마음속은 언제나 뜨겁고 붉은 속살은 달콤하지만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배꼽을 보여주지 않는다. 목말라 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 겉모양하고는 다르게 관능적이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오장육부를 다 빼주고도 살 속에 뼈 속에 묻어두었던 보석까지 내놓는다. 어쩜 이렇게 디테일하면서도 직선적으로 공감을 자아낼 수가 있을까요? 재미있으면서도 맞아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시죠. 그런데 이 시가 말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시는 아닙니다. 수박이 의미하는 바의 속성을 나의 삶과 연관시켜서 생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어요. 첫 시기 볼까요? 허리가 없는 나는 그래도 줄무늬 비단 옷만 골라 입는다. 수박의 외모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표현이죠. 마음속은 언제나 뜨겁고 붉은 속살은 달콤하지만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배꼽을 보여주지 않는다. 표현이 정말 맞아요. 둥글고 허리가 없는 수박. 줄무늬 비단 옷 입고 있잖아요. 그 속은 정말 붉고 달콤한데 책임져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배꼽을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지불하고 사지 않으면 그 수박을 갈라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는 기본에 충실한 시예요. 보이는 대로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인화시켰다는 거예요. 또 그 비유의 원리, 이 시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직접적인 공감대와 이 시의 이중적인 레이어로 느껴지는 의미가 수박처럼 겉은 단순해 보이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환하게 보이는 시입니다. 다음 시기가 걸음을 멈추게 해요. 목말라 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 더운 여름에 물보다 시원한 것이 수박이잖아요. 목마를 때는 최고입니다. 시는 마치 수박이 사람인 양 목말라 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사람이 수박보다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이기심, 무자비, 이런 것들요.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고 외면하는 것. 그것을 또 당연시 여기는 사회.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요즘. 그런데 수박은 하물며 하나의 그 한 시즌의 과일인데 목말라 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를 갈라서 내어주잖아요. 다음 시기 볼까요? 겉모양하고는 다르게 관능적이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오장육부를 다 빼주고도 살 속에 뼈 속에 묻어두었던 보석까지 내놓는다. 수박을 관능적이다 라고까지 표현한 것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도 참 재미있습니다. 마지막 시기는 정말 잠시 우리로 하여금 생각에 잠기게 해주네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오장육부를 다 빼주고도
살 속에 뼈 속에 묻어두었던 보석까지 내놓는다는 말.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참 잘 그려냈다 싶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이상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남을 인정해 주는데 야박한 것이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말이에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길길이 뛰면서 말입니다. 남을 인정해 준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 같아요. 기원전 5세기경에 진나라에 지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백은 떠돌이였던 예양을 국사로 모십니다. 떠돌이였던 자기를 국사로 모셔준 지백이 조양자를 공격하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양은 복수를 다짐하게 돼요. 조양자를 죽이지 못하고 산채로 붙잡게 됩니다. 그때 예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존경하게 되고요. 그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게 되는 것이 또 남자입니다. 알아준다는 건 인격, 실력, 기량, 또 연령, 그 모든 걸 인정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시인은 수박이 그렇다고 하네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오장육부를 다 빼고도 살 속에 뼈 속에 묻어두었던 보석까지 내놓는다 라고요. 감동 없는 시가 난무하고 몸이 건조한 언어들이 활개를 치는 현대시에 이렇게 단순한 듯 정감이 다가오는 시가 또 있을까요? 시의 힘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윤문자 시인은요, 생각과 말, 그리고 이 삶을 잘 섞고 보듬어서 담백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시를 많이 쓰는 시인입니다. 어떤 꾸밈이나 어떤 잔지주를 부리지 않고요. 사물을 세세히 관찰해서 좋은 시어로 독자들에게 그 공감을 넘어서 감동을 선사하는 시인이에요. 윤문자 시인은요,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과를 졸업했고요. 문학과 의식, 신인상을 통해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하늘계곡, 분홍장갑 등이 있고요. 충남 한글 유공표창, 충남문학대상, 논산예술대상, 시인들이 뽑은 시인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렇듯 수박 한 통을 잘 관찰해서 인간의 본질을 아주 꿰뚫어준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요. 수박을 통해서 한 인생을 보여주면서 그 한 인생이 나야 어디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황외순 시인의 수박을 읽다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수박을 읽다. 황외순. 진열대 언저리로 내몰린 수박 한 통. 반쯤 시든 꼭지를 보며 선뜻 손이 안 가는데 번번이 면접에 실패한 조카 녀석 떠오른다. 외모보단 실력이지 등 토닥여주지만 입가에 검은 모반, 취업 문 못 열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 블라인드 채용이라. 여민 속 가만 풀자, 왈칵 쏟는 붉은 속내. 별인 칼날 물고 있는 씨앗 하나
옹골지다. 간신히 잡은 그 기회, 놓칠 수는 없다는 듯. 수박을 먹는 줄만 알았는데 수박을 정말 읽어낸 시네요. 내면까지 샅샅이 읽어냈죠. 사람들이 다 골라가고 진열장 언저리로 내몰린 수박을 보면서 번번이 면접에 실패한 조카를 떠올리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도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취업문이 엄청 좁습니다. 면접을 10번 이상 보는 건 다반사라고 해요. 다음 식기입니다. 외모보단 실력이지 등 토닥여주지만 입가에 검은 모반, 취업문 못 열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 블라인드 채용이라. 입가에 검은 모반이 있는 것이 걸림돌이 돼서 번번이 면접에서 미끄러진 조카가 시인은 못내 안타까웠던 겁니다. 다행히 얼굴을 안 보여주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운 좋게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되네요. 여민, 속, 가만히 풀자, 왈칵 솟는 붉은 속내, 별인 칼날 물고 있는 씨앗 하나 옹골지다. 간신히 잡은 그 기회 놓칠 수는 없다는 듯. 이 시기에서요, 시인은 조카의 마음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조카는 비록 반쯤 시든 꼭지를 갖고 있는 수박 같지만 농익은 붉은 속내와 별인 칼날 물고 있는 씨앗 하나 옹골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면접관님들, 제 조카 별인 칼날 물고 옹골진 수박 씨앗 같은 애예요. 제 조카 좀 제대로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이 시는 수박을 통해서 조카의 이야기를 애잔하게 들려주면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현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한 시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요, 그건 겉모습을 너무 많이 중시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용모 출중이 실력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요, 취업 때문에 남자분들도 성형수술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물론 용모도 중요하죠. 그러나 용모가 실력보다 중요해서야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 재미나요? 외모가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평균 사람들보다 수입이 10%나 적다고 합니다. 반면에 외모가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적인 사람보다 5%가 수입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외적인 것, 그 비주얼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요. 또 자기 관리라는 면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외모만을 중시하다 보면 수박 겉핥기처럼 되는 거예요. 황회순 시인의 수박 이 시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요. 수박이 멀쩡하고 반드름하고 윤기 있어서 샀는데 갈라보니까 속이 비었거나 덜 여물었거나 썩은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제목이 왜 수박을 먹다가 아니라 수박을 읽다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어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모쪼록 시인의 조카 간신히 잡은 그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황외순 시인은 원래 시조 시인이었습니다. 1968년 경북 영천에서 출생했고요. 동아일보,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조로 등단을 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단편같이 얇은 나는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박에 관한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요. 안도현 시인의 수박 한 통이라는 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짧은 시라
잠시 곁들여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름달 같은 수박 한 통, 혼자서는 먹을 수 없지. 다 함께 먹어야지. 나눠서 먹어야지. 달무리처럼 빙빙 둘러앉아 먹어야지. 먹어야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시죠. 함께하는 삶과 나눔의 가치가 잘 그려져 있는 시예요. 이 시는 원래 동시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도 메시지가 상당히 강한 동시예요. 시인은 산다는 것은 커다란 수박을 함께 나눠 먹는 것 같은 거야 라면서 함께 사는 삶의 이치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자 사는 모든 것들이 유행인 또 당연시한 그런 현대인들에게 빙빙 둘러앉아 다 함께 먹는 수박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일러준 시입니다. 수박이 일러주는 삶의 이치는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둥글둥글하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서도 달콤, 시원하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수박이 먹고 싶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름 수박에 관한 시를 나누는 사이에 시쿵 접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박처럼 둥글고 시원하고 달콤한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마지막 곡으로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로 세상을 건너가는 문학프로 시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